심박기 거치술 환자를 위한 표준 임상 경로 개발, 신규 간호사 교육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저가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 러닝 이슈, 표준 임상 경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심장내과를 관심 분야로 선택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시술을 하는 질환은 크게 관상동맥 질환과 부정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고 부정맥중 서맥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거나 빈맥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미 개발된 CP가 있었고 관련된 많은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건수는 2000년 1092건에서 2019년 6520건까지 약 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각 병원의 박동기 환자를 위한 세팅 오더만 있을 뿐 체계적이고 근거에 기반된 CP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조는 심박기 거치술 환자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박기 삽입술 표준 임상 경로의 범위는 입원 시점부터 퇴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심박기 거치술 러닝 이슈 자료 수집.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은 365일 24시간 항상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수축을 함으로써 혈액을 뿜어내는데 심장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자극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심방 위쪽에 전기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이를 동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동결절에서 생성된 전기는 심방을 수축시킵니다. 심방에서 생성된 전기는 심실로 내려가 심실을 수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심방과 심실은 붙어 있지만 전기는 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심방과 심실을 연결해주는 방실결절입니다. 심방을 수축시킨 전기 자극은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실로 내려가는데 심실은 희스속 좌우각 분지 퍼킨즈의 섬유를 따라 전도되어 심실을 수축시킵니다. 심박동기는 전극유도와 자극 형성기로 구성됩니다. 심박동기는 보통 좌측 쇄골 아래 피부를 절개하여 포켓을 만들고 전극유도를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통해서 심실과 심방으로 삽입하고 자극 형성기와 연결 후 피부를 봉합합니다. 삽입된 전극유도에서 심장과 심실의 전기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설정된 기간 동안 심장의 전기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극 형성기에서 전기를 발생해서 심장이 수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심박기 환자의 체스트 엑스레이입니다. 제너레이터와 리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선을 그려보면 쇄골 아래 제너레이터가 있고 리드는 서브클라비에인을 따라 SVC를 지나고 하나는 RA에 하나는 RV에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박기는 어떤 환자에게 적용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맥인 환자에게 삽입합니다. 서맥을 정상맥박으로 올려주는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서맥은 크게 동기능 부전과 방실 차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기능 부전 증후군은 동방결절에서 최소 1분에 60번은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동결절에서 전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동결절이 몇 초 동안 뛰지 않는 것처럼요. 따라서 애초에 만들어지는 전기 자극이 적어 심실로 내려가는 전기 자극도 적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심실이 늦게 뛰게 되어 전신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어지러움,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전극을 삽입하여 동결절 대신 전기 자극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방실 차단은 동방결절에서는 전기를 잘 만들어냈지만 심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방실결절에 문제가 생겨서 심실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심방에서 전기를 보내도 그 중에 몇 번만 전도되거나 때로는 전혀 전도가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이때 심실은 비상 상황임을 감지하고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느린 속도로 박동하게 됩니다. 이로써 혈액을 뿜어내는 양이 적어지고 어지러움이나 실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박동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박기는 전기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가 설정된 시기에 전기 흐름이 없으면 전기를 내보내어 심장을 정상적으로 수축하도록 도와줍니다. 심박기 거치술 적응증에 대한 2018 미국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동기능 부전 환자에서 클래스 1을 보시면 1. 증상이 직접적이고 동기능 부전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 환자 2. 증상이 있는 동서맥 환자
그리고 클래스 2A를 보시면 3. 타키브라디 신드롬 환자에서 섬액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4.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 변동 부전 환자에게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술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동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증상이 있는 섬액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V 블락 환자에서는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는 AV 블락이라는 말도 보이지만 여러 상황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고도 2도 방실 차단 혹은 3도 방실 차단이 있으면 심박동기 삽입술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동기능 부전 증후군보다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급여 기준입니다. 대부분 미국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의 표준 임상 경로를 발표하겠습니다. 입원 기간은 시술 전날 입원해서 시술 후 이틀째 퇴원하는 것으로 임상 케이스 15개를 비교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관찰 및 측정 항목으로는 섬액 환자이므로 활력 징후 및 EKG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생제나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히 시술 후에는 스페셜 바이탈 사인을 시행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세심히 관찰합니다. 활동 정도는 시술 전에는 보통 섬액으로 증상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침상 안정을 권하고 시술 후에는 4시간 침상 안전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허용합니다. 보통 시술은 부분 마취로 이루어지나 시술 중 마취를 유도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구토가 유발되면 호흡기로 흡인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 전 미드나잇 NPO를 하고 시술 후에는 바로 금식을 해제합니다. 검사 및 처치입니다. 시술 전날 제모가 필요합니다. 왼쪽 위 가슴 부위를 제모하는 이유는 박동기를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팔의 반대쪽 쇄골 아래 삽입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오른손잡이 기준 좌측 쇄골 아래 삽입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모해야 합니다. 만약 왼손잡이인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반대편을 준비하면 됩니다. 양쪽 서해부를 제모하는 이유는 박동기 시술 과정에서 페모랄 베인을 통하여 일시적 심박동기를 삽입해 놓고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굴라 베인이나 페모랄 베인으로 이미 일시적 심박동기가 삽입되어 있는 환자라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술 후에 시술 부위 감염 징후와 출혈 유무를 사정하기 위하여 매일 시술 부위를 소독합니다. 또한 대퇴정맥은 시스를 삽입했던 부위로 출혈이나 혈종 등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시술 전날 EKG, 체스트 엑스레이, 혈액 검사를 하고 시술 후에도 리드가 처음 삽입된 위치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KG 및 체스트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시술 당일 왼쪽 팔 오금에 IV 라인을 확보하여 노멀 세일라인 1리터를 연결합니다. 심박기를 왼쪽 쇄골 아래 삽입할 경우 시술 전 조영제를 IV하여 정맥의 주행을 확인하기 때문에 쇄골 하 정맥과 가까운 곳으로 IV 라인을 확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맥 조영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쪽 팔 오금 IV 라인으로 조영제를 정맥 주사하여 정맥 주행이 원활한지 확인하고 리드 삽입이 용이한지 평가합니다. 심박기 거치술은 예방적 항생제로 세파졸린을 사용합니다. 시술 전날 스킨 테스트를 하고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에 한 번 정맥 주사를 하고 시술 시에는 항생제로 시술 부위를 세척합니다. 그리고 병동에 도착한 후에는 처음 맞은 항생제 시간을 기점으로 8시간 뒤에 한 번 더 투여하는 것으로 항생제 투여를 종료합니다. 항생제로 세파졸린을 사용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박기 거치술을 시행할 때 세파졸린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클린다마이신, 방코마이신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하는 근거는 대한의료 관련 감염관리 지침, 미수술 감염학회, 영국 가이드라인에서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를 권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심평원에서는 피부 절개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이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종료를 권장하고 있고
3곳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2곳의 병원에서 항생제를 수술 후 한 번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수술 후 8시간 후 1회 투여로 CP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술 시 봉합하기 전에 세파졸린으로 이리게이션을 하는 근거를 찾아본 결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찾을 수 없었지만 한 연구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결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항생제가 아닌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도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3곳의 병원 모두 항생제를 사용하여 이리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CP에 해당 내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박기 삽입술은 시술 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는 편으로 PRN 진통제를 경로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 및 설명 항목으로는 첫날 입원 생활 안내, 시술 전후 주의사항 설명, 동의서 작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시술 당일 속옷 및 장신구 제거를 설명합니다. 시술 후에는 앞으로 평생 심박기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교육합니다. 시술을 받은 쪽 팔은 높이 들면 리드가 당겨져서 빠질 위험이 있어 팔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이때 팔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숄더 페인과 디서빌리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근거 논문을 참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은 외래를 방문하여 스티치아웃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동안 자가소독이 용이한 환자에게는 자가소독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2일에 한 번 소독받는 것을 교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